궁전의 사변은 너무나 불측스러운 것이어서 만고에 있어 본 적이 없었다. 원수를 갚지 못하고 거상 기간이 지나 나의 슬픔은 끝이 없다며 시호를 명성황으로 올리고 11월 21일 없는 살림에도 거대한 국장을 지냈다. 해가 바뀌어 1898년 1월 초부터 제정러시아는 전부터 요구하던 부산 저령도 조차 인준을 다시 강력히 요구하더니 이를 실현키 위해 1월 21일 군함을 부산에 입항시키고 수병들을 저령도에 상륙시켜 대한제국을 공공연히 위협했다. 그러자 일본은 1895년에 약속한 경부 철도 부설권의 인준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오면서 무력 시위를 벌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도 이에 편승하여 이권을 얻어보려고 하였다. 한편 위암은 황제의 정치와 자신의 신념이 다르니 가경자로 낙향을 하더니 산두제 들려 영린과 재회를 한 뒤 중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영린과 함께했던 의병들은 대부분 돌아가거나 관군에 편입되어 몇 사람 남지 않아 북수사와 평상가명을 오가며 말을 타는 것도 익히고 책을 보면서 소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판관 우병렬의 집에 들르곤 했는데 새해가 되고 처음 들린 날 지난해 시집을 간 딸의 부군이 새해 인사를 왔는데 인사를 받게 되었다. 이분은 북수사에 계시는 승병장 유석 스님이시네. 인사 올립니다. 하면서 절을 했다. 소생의 여서입니다. 어유, 그러십니까? 판관 설안께서 인물이 출중하십니다. 어유, 과찬이십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이진용이었다. 2월 7일 서울에선 서재필, 윤치호 등을 비롯한 독립협회 간부들은 기존 방식을 계몽운동으로부터 민족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정치운동으로 전환시킬 것을 결정하고 이상제, 이건호 등이 1898년 2월 21일 구국정치운동을 선언하는 강경한 상소문을 고종에게 올렸다. 또한 외국의 군사권과 재정권 간섭을 규탄하고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독립을 주장하며 대내적으로 입헌정치를 주장하면서 탐관오리의 제거와 대대적 내정 개혁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다 보니 개혁 세력과 러시아를 비롯한 외세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는데 러시아 공사 스페이에르는 부산의 저령도 조차를 거듭 요구하여 왔다. 이는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칠러파의 내락을 얻은 것으로 외부 대신 서리 민족목 이 일을 허용하려고 하니 이에 격분한 독립협회는 2월 27일 독립관에서 통상회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반대하는 격렬한 성토대회를 열고 외부에 강경한 항의문을 전달하였다. 이에 당황한 민족목은 사임을 청원하였으나 러시아 공사관과 칠러파 정부는 오히려 민족목을 외부 대신 정임으로 승진 발령하였을 뿐 아니라 저령도 조차를 인허해 주려 하니 격분한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첫 단계로 3월 6일, 3월 1일 러시아가 한국의 재정권 장악을 위해 개설한 한러은행의 철거 요구 결의하고 이는 한국의 재정권을 장악하여 자주독립을 침해하려는 것이라는 항의문을 탁지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수급하는 러시아 공사관의 후원만 믿고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자 독립협회는 다음날 한 발 더 나가 일본에 조차된 석탄고 기지도 회수를 요구하는 공안을 외부에 전달했다. 다음 날인 3월 7일 러시아는 무레베들 독립협회 회원들 이 러시아를 배반하는 것을 러시아 대왕제는 괴이하게 여기고 있는데 러시아 사관과 고문관을 보낸 것은 한국 고종의 요청에 응한 것이므로 만일 한국 황제나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원조를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관 및 고문관이 불필요하다고 보면 러시아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회답을 24시간 내에 보내달라는 최후 통첩을 하는 외교문서를 외부에 보내왔다. 협박 최후 통첩을 받은 광무왕제와 대한제국 정부는 매우 당황하여 각 대신들과 외국 공사들에게 자문을 청하는 한편 우선 24시간의 회답 시한을 3일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러시아 공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에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침략 간섭 정책을 완전히 배제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 정부는 즉각 러시아 사관과 고문이 불필요하다는 회답을 보내고 그들을 철수시켜 자주 독립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는 3월 10일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힘으로 제정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배제하고 자주 독립을 위한 러시아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는 소문이 나자 서울 시민의 약 17분의 1인 1만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민중대회에서 시민들은 쌀장수 현덕호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백목전 다락 위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성토하는 연설을 하였는데 정부는 나라의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를 열망한다는 전문을 러시아 공사와 러시아 외부 대신에게 발송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연사들의 연설을 들은 민중들은 한 발 더 나가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의 철수를 결의하는 자주 독립권 수호를 위한 확고한 결의를 하였다. 이 대회를 참관한 러시아 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외국 공사들과 외국인들은 한국 민중의 열의에 모두 큰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이를 접한 광무 황제와 정부는 만민공동회의 압력과 러시아의 압력 사이에서 고심 끝에 결국 3월 11일 밤 만민공동회의 결의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러시아 공사에게 재정 고문과 군사교관의 철수를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놀란 러시아 공사는 고종에게 이러한 회답을 보내면 큰일이 일어나므로 종전과 같이 러시아에 의뢰하기를 바란다는 회답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종은 취침 중이라고 만나주지 않았다. 그런데 3월 12일 개최된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아닌 서울 남촌에 거주하는 평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는데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만민공동회에서 자발적으로 등단한 연사들은 러시아와 모든 외국의 간섭을 배제, 자주 독립의 기초를 견고히 하자고 연설의 군중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며 가라고 환호하였다. 이에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독립협회 회원들과 외국인들에게도 깊은 인상과 놀라움을 주었다. 결국 재정러시아는 두 차례의 만민공동회의 결의와 각국의 반응을 고려하여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주한러시아 공사에게 회답 전문을 보내어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의 철수를 훈령하였고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 3월 19일 러시아의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을 정식으로 해고하였다. 재정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대한 침략 간섭 정책 실행에 실패한 스페이에르를 4월 12일자로 해임하고 마춘인 무춘인은 을 임명함과 동시에 그들의 군사기지를 야오둥반도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변경하고 한러은행도 3배 잠방이 방구 빠지듯 사라졌다. 이에 따라 일본도 월미도 석탄고 기지를 한국 정부에 돌려보내왔다. 이로써 한국 시위대의 군사훈련은 한국인 장교들에 의해 현대식으로 진행되었고 황실 호위와 지방의 치안을 위한 군사훈련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의 재정도 대한제국의 탁지부 대신에 관장하게 되어 재정권과 군사권이 완전히 대한제국 정부에 복귀되었다. 이는 극동을 하나의 지역 단위로 본 재정러시아로서는 부산에 군항을 설치하는 것이나 야오둥반도에 군항을 설치하는 것이 작은 차이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대한제국으로서는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 독립을 강화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한반도가 완전한 힘의 진공 상태로 되자 재정러시아와 일본은 상호 견제를 위해 1898년 4월 25일 로젠 니시협정 로즌네슈그리먼을 맺어 양국이 대한제국의 주권과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동시에 대한제국이 군사교관이나 재정고문에 초빙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양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응낙할 수 없도록 협약하였다. 대한제국의 개혁파들은 재정러시아 세력 철수 운동에 성공하자 곧 승세를 타고 질러 수구파 정부를 규탄하면서 치열한 자주민권 자강 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가 전개한 주요 운동은 서재필 주방 반대운동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 수호 운동 탐관 오리의 규탄 러시아의 목포 진남포 항구매도 요구 저지 독일 등 외국의 이권 요구 반대 프랑스의 광산 이권 요구 반대 이권 양여의 조사 무관학교 학생 선발 부정 비판 의학교 설립 요구 의병에 피살된 일본인에 대한 일본의 배상 요구 저지와 이권 요구 반대 황실 호위 외인부대 창설 저지 노륙법 및 연좌법 부활 저지 7대신 규탄과 개혁정부 수립 요구 민족상권 수호운동 고조 언론과 집회의 자유권 수호운동 의회 설립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의회 설립을 요구하고 칠러 수구파의 퇴진과 개혁파 정부의 수립 요구하여 마침내 1898년 10월 12일 박정양 민영환 의 개혁파 정부를 세우는 데까지 성공하자 개혁파들은 신정부를 지지하고 신정부와 협의하여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집회를 모든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종로에서 열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각계각층 단체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종래의 관행으론 국정을 의논하는 자리에 승려, 부인, 백정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10월 28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종로 관민공동회에는 독립협회 회원들과 더불어 시민 4천여 명이 참가하였고 10월 29일에는 황제의 허락을 받은 대신들도 참석하여 그 수는 1만 명이 넘었다. 이날 개회식에는 백정 출신 박성춘이 개회사를 하였으니 획기적인 일로 민주주의의 씨앗이 제대로 움트고 있었다. 이 관민공동회에서 독립협회는 11개 조의 국정개혁 대강령을 제안하였다. 이 중 6개 조를 공개 결의하여 즉시 황제에게 제출하였다. 이 헌의 6조에 대해 광무 황제께서는 소칙 5조로 화답하였다. 이를 통해 관민공동회에 대해 황제 폐하가 지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이에 관민공동회는 중추원 신관제를 만들어 황제에게 제출하고
11월 3일 황제의 재가를 얻었다. 개혁파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11월 5일 한국 사상 최초의 의회를 개원하기로 하고 중추원 신관제주 공삼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만민공동회는 충군애국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 하나 되는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 그러나 칠러 수구파들은 의회가 설립되어 개혁파 정부와 연합하면 그들은 영원히 정권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독립협회 등이 의회를 설립하여 전제군 주제를 입헌대의군 주제로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정형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 이상제를 내무대신 등으로 하는 공화정으로 국채를 바꾸려는 것이라는 내용의 익명서를 뿌렸다. 자신이 폐위된다는 모략 보고에 놀란 황제는 11월 4일 밤 독립협회 해산령과 독립협회 간부들에 대한 기습적인 체포령 내려서 서울 시민들은 한국 사상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관람하기 위해 독립관으로 갈채비를 차리고 있을 그 시간에 이미 이상제 등 17명의 지도자들이 경무청에 체포되었다. 그리고는 11월 5일 조병식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칠러 수구파 정부를 조직하고 독립협회와 개혁파 정부의 의회 설립을 전격 취소하였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서울 시민들과 독립협회 회원들은 삽시간에 수천 명이 경무청 문 앞에 모여 자발적으로 만민공동회를 조직하고 회장의 임병길, 나중에는 고영근을 선출하여 지도자 체포의 항해 사건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번 만민공동회는 이전과 달리 상설기구로 성립되었고 17명의 지도자 석방을 요구하면서 6일 동안 경무청 문 앞에서 철야 시위하였다. 황제는 병력을 사용하여 만민공동회를 해산하려고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자 칠러 수구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11월 10일 오후 석방했다. 이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6일간의 각고의 노력으로 얻어낸 시민승리였다. 그러나 서울 시민들은 해산하지 않고 만민공동회를 종로로 옮겨 철야 시위를 계속하면서 독립협회 복설, 모략배의 재판, 헌의육조 등의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황제의 승낙이 없자 11월 15일 만민공동회를 이남원 앞으로 옮겨 압력을 가중시켰다. 13일째인 11월 18일엔 국내의 대표적 신진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민공동회의 13개 부서의 간부직을 담당하여 만민공동회는 더욱 크게 강화되었다. 독립협회를 복설시키려는 운동이 저변으로 확대되어 가자 황제와 수구파들은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황국협회 아래에 조직되어 있는 지방보부상들을 서울로 불러들였다. 약 2,000명의 보부상들은 기령수 홍종우 의지위 아래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대오를 편성하여 11월 21일 만민공동회를 기습하여 연 17일째 철야 시위를 하여 지쳐있는 만민공동회장으로 나뉜 몽둥이 찜질을 해대 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이에 수구파와 황제는 만민공동회가 해산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이튿날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마포에까지 몰려가 보부상들을 공격하였다. 시민들은 종로에서 만민공동회 개최 수구파와 황국협회를 격렬히 규탄하였다. 서울 시내는 혁명 전야와 같이 들끓고 있어 지도자들이 나와 시민을 조직하고 선동하면 시민혁명으로 발전할 지경에 이르자 만민공동회는 해산의 조건으로 황국협회계 인물 8명의 처벌보부상의 혁파 시민이 원하는 인재의 등용 개혁정부 수립이라는 3개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다. 황제와 수구파 정부는 만민공동회의 기세와 압력에 굴복하여 3개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보부상의 혁파를 명령하자 11월 23일 만민공동회는 일단 2일간 휴회하며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황제와 정부가 실천하기로 약속한 세계조의 요구사항 실시에 진전이 없자 서울 시민들은 2일 뒤인 26일 종로에서 다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놀란 황제는 돌례문까지 나와 만민공동회 대표와 황국협회 대표에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친유하였다. 황제와 수구파는 만민공동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뜻으로 독립협회의 복설을 허락하고 10명의 중추원 의관을 임명하였는데 중추원 의관 중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 회원은 17명으로 고영근, 윤시병, 남궁, 억유맹, 현재창, 윤하영, 홍재기, 양홍묵, 정학모, 최정덕, 신혜영, 이승만, 어용선, 홍정우, 조한우, 변하진, 손승용 등이었다. 비록 수구파의 지지 세력이 33명이고 만민공동의 지지 세력이 17명으로 중추원 의관수의 3분의 1에 불과하였으나 중추원을 이끌고 갈 자신이 있었으므로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12월 1일 황국협회와의 쟁투 때 죽은 신기료 장수 김덕구 애만민장을 성대하게 개최하고 시위행렬을 벌였는데 이것은 만민공동회의 세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만민공동회에는 전국 각지로부터 의원금이 쇄도하고 평양에서도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으며 독립협회의 지회들이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설립되었다. 그들은 황제가 12월 2일 개각돼 칠러 수구파를 진출시키자 12월 6일부터 만민공동회를 재개하여 상소운동을 전개하면서 헌의육조 실시, 황국협회계 5명의 재판과 처벌, 보부상의 혁파 등을 요구하고 연일 국정 전반을 개혁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이에 황제는 만민공동회를 무마하기 위해 중추원의 개원을 허락하였으나 중추원은 칠러 수구파에 의해 관제가 다시 바뀌어 의회의 성격은 빼고 자문기관의 성격만 남은 것이었다. 중추원이 개원하는 12월 16일 개원하는 날 만민공동회계의 의관들이 앞장서서 국정을 담당할 인물 개혁정부에 대신 후보 1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고종에게 청거하기로 결의하여 이때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11명은 민영준, 민영환, 이중하, 박정양, 한규설, 윤치호, 김종한, 박영효, 서재필, 최익현, 윤용구 등이었다.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11명으로 강력하고 유능한 새 개혁정부를 수립하고 불만족스러우나 중추원을 의회로 활용하여 사실상 전제군 주제를 입헌군 주제로 전환시키면서 대대적인 개혁 정치를 단행하여 독립의 기초를 확고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만민공동회의 운동과 중추원의 대신 급 인물 11명의 청거에 의한 개혁정부 수립 요구에 직면한 황제는 대책 수립을 부심 끝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고 개혁정책을 반대하여 온대대한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 장차 박영효를 소환하여 우선 만민공동회를 무마하고 정치의 개혁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민영기 등 수구파들은 황제를 오도하여 군대로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킬 것을 권고하고 주장하였다. 종로에서 계속된 만민공동회는 중추원의 11명 청거를 인준하고 과단성 있는 박영효의 소환 기용을 결의하였으나 일반 시민들 중에는 박영효가 역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 박영효의 청거는 만민공동회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적 지지를 크게 감소시켰다. 이에 황제는 군대를 동원해 만민공동회를 해산할 경우 각국의 반응을 타진하였더니 러시아는 군대 사용을 권하였고 다른 공사들은 언급을 회피하였으나 일본 공사 가토는 일본도 명치유신 초기의 군대로 민해를 해산시킨 전례가 있음을 들면서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일거에 탄압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으니 그가 노리는 것은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의 붕괴였다. 일본 측은 그들의 한국 침략 정책에 대한 한국 내의 저항 세력이 궁극적으로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 세력이라고 보고 이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었다. 12월 23일 황제가 또다시 군대인 시위대의 만민공동회의 해산을 명하자 수구파들은 시위대의 술을 먹이고 만민공동회를 향하여 진격하게 하였다. 거기에 보부상까지 시위대의 뒤를 따라 공격하여 만민공동회는 시위대의 총검과 보부상의 몽둥이에 쫓겨 해산되었고 12월 24일 서울은 계엄 상태가 되었다. 12월 25일 마침내 황제는 11가지 죄목을 들어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불법화시키고 해체령을 포고하여 430여 명의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긴급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1898년 11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황제 친유 이후에 6일간을 제외한 한국 사상 최장기일인 42일간 철야 시위로 전개된 만민공동회는 러시아와 일본의 외세를 업은 황제와 칠러 수구파의 무력 탄압으로 마침내 해산당하고 말았다. 비록 만민공동회는 실패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남겼다. 첫째, 로젠 니시협정에 의해 종래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맺어진 웨버 고무라 각서와 로바노프 야마가다 협정 등은 사라지게 되어 1898년에 가장 위험한 시기에 한반도까지 진출한 제정 러시아를 야오둥반도로 후퇴시키고 국제 세력 균형을 형성하여 유지시켰다. 이때 형성된 세력 균형이 러일 전쟁이 발발한 1904년 2월까지만 6년간 지속되었다. 둘째, 이 열강의 이권 침탈과 침략 간섭 정책을 물리침으로써 일시적이지만 한국의 자주 독립을 굳건히 지키고 열강의 침략을 일단 저지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셋째, 수많은 애국적 인사들을 근대적으로 배양으로 만민공동회 운동에 참가하였던 청소년들을 그 뒤에 민족운동의 지도자로 자랐으며 주자학과 위정척사 사상에 젖어있던 낡은 애국적 인사들을 근대적 자주 민권 자강 사상을 가진 애국적 인사로 전환시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 등과 같은 애국 계몽운동가들이었다. 넷째, 자유민권 사상, 즉 민주주의 사상을 시민들 사이에 보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민중들 사이에서 민중에 의한 애국운동의 새로운 형태를 정립하여
민중에 의한 독립운동의 원동력을 양성 공급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3.1운동인데 우리는 한국 근대사에서 그 최초의 원형을 만민공동회의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데 영리는 잠에서 덜 깨어나 있었다.